이게 굉장히 불편하군요. 저기선 세팅이 됐는데 여기 인터넷 되죠? 네. 소리 나오죠?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볼까요? Hey guys, what's up? It's Alex Matt Fine here with another exclusive vide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how Apple is suing Samsung because they allegedly stole the design and idea for the iPhone and implemented it into their own smartphones. So as you can see here, we can take a look at some of the older smartphones that were made before the iPhone came out by Samsung. Now, they didn't look a lot like the iPhone. They were smartphones that came out beforehand, so they were original to Samsung devices. 자, 뭐라고 그랬죠? 같이 답변 안 하신 첫 번째 학생. 두 번째도 답변 안 하면 세 번째도 또 질문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삼성 제품을 보니까 살짝 달라요. 그죠? 그래요. 모양이 각각 제각각이고 저 디자인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저런 제품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들어볼까요? Take a look here. 2007, the iPhone was announced. You can tell that there are some small changes to the design, and you can kind of tell that they've added some new features that strongly look like what the iPhone is, but it hasn't exactly changed that much. 좀 변했어요. 그죠? 좀 변했어요. 좀 변했다는데 2007년에서 2009년 넘어가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뭐 완벽하게 똑같다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다음을 볼까요? 2010, you could take a look at these Galaxy Vibrant, the other Galaxies. You can take a look here. They look exactly like the iPhone does. They have a couple more buttons, but overall, the design is very similar to the iPhone itself. Now, when did this change happen? After the iPhone came out, it happened gradually made it look more and more like the iPhone. 자, 뭐 끝까지 보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얘가 약간의 마지막 가면은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베낀 게 틀림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럼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시 보죠. 삼성은 그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얘기했죠. 삼성 보고 삼성은 카피캣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다 비켰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특허 소송이 들어간 거에 판결이 애플이 유리하게 돌아갔냐? 그건 아니에요. 영국의 특허를 영국에서 판결이 난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이건 지금 아예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러저러저러 해서 사실은 그렇게 특허를 침해한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 써있죠? 빨간색이? 그죠? 뭐 이거 이렇게 하는데 not so cool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거는 보면 좀 쿨해 보이는데 이건 쿨해 보이지 않으니까 베낀 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진짜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판결문이. 그래서 영국에서는 삼성이 이깁니다. 삼성이 이기는데 이겨놓고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이겨놓고도. 자, 근데 그래서 영국 특허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독일이나 여기 이게 특허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있었는데 딴 데서 막 특허 소송이 일어나니까 혹시 헷갈릴지 몰라서 영국에 있는 애플 사이트에 너희들이 특허 침해한 거 아니라고 공지해라고 아예 이게 그 오더를 내려요. 그래갖고선 제가 애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공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곳에 찾았는데 못 찾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서 구석구석을 찾아서 결국 찾은 게 여기에 이렇게 딱 떴었어요. 우선 특허 뭐뭐뭐뭐를 이렇게 사실은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아주 구석탱이 찾기 어려운 곳에서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특허들이 영국에선 그렇지만 다른 곳은 소리가 좀 다르죠. 결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판결을 냈던 루시 고라고 하는 판사,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삼성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어코 그 삼성한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1조였다가 좀 줄여줬어. 뭐 특허 몇 개 파지고 뭐 이렇게 해서 500억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정도를 내라는 걸로 줄여줬는데, 줄여도 너무 많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스토리로 됐냐면, 최근 한 5월달인가 6월달에, 자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먼저 선배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숙제를 내고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특허가 어떻게 진행되고 왔는지를 보여준 건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최근에 애플 특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핀치 투 줌이라는 게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해서 확대하는 거. 우리는 누구나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특허인가에 대해서 미국 USPTO 특허청에서 그거 특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무효 처분을 내렸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삼성한테 할 때도. 그래서 삼성이 그걸 근거로 다시 이 법원에다가 지금 5천억을 내야 되잖아요. 5천억을 내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특허도 무효가 되고 있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낼게. 지금 못 내겠어. 라고 이렇게 다시 그 판결을 요청합니다. 한데 그 고판사님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바로 내 하고선 바로 내라고 다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다시 이제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 스토리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특허 하나, 그러니까 물론 하나는 아니었어요, 여기는. 하지만 그 특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배상액을 물릴 수 있다라는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의 기술을 스터디하고 조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특허가 얼마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몇 주 됐습니까? 수업을 들은 지가 3주? 4주? 5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술을 스터디하면서 점점 마음으로 기술을 받아들여요. 제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자신의 기술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스터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좀 전에 봤는데 QFD도 만들고 기술 조사도 보고 이것저것 개발도 보고 기술에 대한 것을 계속 스터디를 하면요. 정이 들어. 그렇게 되면 기술이 좋아 보여.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그 상황이 아마 그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가능성이 있지 않아? 라는 뷰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막연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시장에 내려고 하는 엔지니어 베이스의 사람들이 갖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뭘 배우냐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터디를 하고 그걸 이제 홈워크로도 할 겁니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기에 온 거죠. 생각보다 기술이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배웠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몇 개가 하나의 상업화가 되는지. 그러한 퍼센트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그 기술의 성공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채 10%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의 밸류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거래도 돼요. 근데 제일 제 기억에 싸게 거래됐을 경우에 특허 하나당 한 50만 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상으로 덤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특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특허는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요. 특허 유지비가 드는데 그 돈도 부담스러워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의 밸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것을 내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특허 몇 가지만 가지고도 1조라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또는 막연하게 기술이 있으니까 좋겠지 않겠어? 그리고 시장에 나가면 성공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스킵을 많이 해볼게요. 이 사례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애플이 삼성을 특허 침해를 했잖아요. 특허 침해를 한 애플도 굉장히 많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판결이 난 이 스마트 플래시 케이스인데 스마트 플래시 케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애플, 니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튠즈가 내 기술을 도용했어, 내 특허를 도용했어 라고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겨요. 그리고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러냐면 또 아이러니하게 삼성한테 받아야 될 돈을 고스란히 줘야 될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돈을 줘야 되니까. 시간이 되면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블리 라운디드 코너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 가지고도 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